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제가 지금 좀 나이가 있어가지고 입시하기에 그래서 좀 두렵고 약간 무서워지기 시작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19유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질 거예요. 그죠? 제 주변에서도 보면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를 느끼고 있어요. 그럴 때 선생님은 뭐라고 해주세요? 저요? 늦지 않았다고 하죠. 늦지 않았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실제로도 늦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결과를 얻어낸 사람들을 저희가 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늦은 나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극영화과를 갈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하는 누군가들이 있다면 저는 진짜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런 걸로 이제 고민을 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해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생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하나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제 지금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도 저하고 어떤 게임을 하나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제가 여러분한테 1억 원의 금액을 드리고 뒷면이 나오면 무효 처리를 하고 다시 던지는 거죠. 이 게임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참여하실 분이 계신가요? 참여 안 하면은 진짜, 왜냐면 참여 안 하면 후회가 될 수도 있고 참여 안 하면은 손해보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서 그 게임을 분명히 참여를 하실 텐데, 저는 이런 것들을 왜 예시로 들어드리는 거냐면 나한테 리스크가 없다면 나는 무조건 도전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잃을 건 없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다라는 게임이라면은 여러분들은 그 게임에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이가 많은 게요, 시험 볼 때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게 유리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지 불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탁월한 여러분만의 무언가가 있다면은 유리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균보다 높아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나이가 내가 점점 많아졌는데 내가 해놓은 건 하나도 없어. 그렇다면 정말로 그때는 나이가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리스크로 다가갈 수도 있어요. 앞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뭐 하다가 왔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물어보게 돼 있어요. 이때 동안 뭐 했어요? 이런 질문들을 반드시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탁월한 무언가를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다면 힘들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선생님, 제가 나이가 좀 많이 있는 학생인데 네. 그동안 이뤄놓은 뭐 다른 학교를 갔다 왔다라던가 아니면 뭐 자격증이 많다라던가 이런 스펙이 많이 없거나 뭔가 이뤄놓은 게 없으면 그게 탁월한 게 부족한 걸까요? 아니요.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역 입시생들보다 나이가 이제 한 해, 두 해, 사실은 더 여러 해를 거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을 아무래도 조금씩 더 돌아보게 되는 계기들이 있었을 거고, 거기에서 캐릭터를 선별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종의 자기 부인을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을 하죠. 내려놓음과 동시에. 그래서 인정하기 시작하고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면서 나한테 어떤 것들이 어울리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 연습량과 맞물려 가지고 내 실력 향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너지를 나타낼 수 있다면 시험장에서 그런 것들은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될 거예요. 그거를 저는 이제 탁월함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반대로 이제 만약에 그게 조금 떨어진다, 뭐 없다거나 뭐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나이가 많은 게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저도 어딘가에서 봤는데 팁의 속담에요, 내가 9번 실패했다라는 거는 내가 9번 노력을 했다라는 말이래요. 그런데 내 9번의 노력이 무조건 성공에 무언가 성공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현대 사회들이,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내 가치를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새 나 스스로도 무조건 이건 성공해야 돼, 성공하지 못했다면은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렇게 내가 무언가를 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약간 밀어내고 있다 보니까 내가 나이가 더 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당장에 뭔가 팩트로만 얘기해달라라고 한다면 저는 나이는 절대로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뭐 공연을 하거나 뭐 촬영을 하거나 흔히 말하는 이쪽 계통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사람 일 이제 그만뒀대, 여기 일 그만뒀대 라고 해서 참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뭔가 아쉽죠. 아쉬워서 좋은 동료가 같이 이제 더 이상 나와 같이 일을 할 수 없다니 라고 되게 뭔가 아쉬운 일들이 있는데, 몇 해가 또 있다 보면은 다시 돌아와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 직업이 참 그런 것 같아.
되게 매력이 있어. 너무너무 매력이 있어. 저도 실제로 그랬어요. 저 2012년에 나 이제 나이가 안 해. 때려치려고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실제로 제가 헬스장에서 일도 하고 스핀 사이클 같은 뭐 그런 것도 막 하고 막 그랬었어요. 결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걸 잊질 못하겠더라고요. 스핀 사이클을 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주고 나를 뭔가 이렇게 나한테서 뭔가 에너지를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한 매력을 느꼈었는데 엄청 답답하더라고. 내가 막 여기 닭장 같은데 딱 갇혀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답답함과 싸우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결국에 다시 공연도 하고 촬영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찌나 이게 숨통이 탁 트이던지 그 경험이 저도 있어요. 그걸 만약에 누군가가 지금 이런 현업이 아니라 입시라고 하는 싸움에서 배우냐 일반 혹은 뭐 뭐라고 할까요? 비배우? 배우냐 아니면은 그냥 뭐 인문계의 어떤 혹은 다른 일들이냐 평범한 흔히 말하는 오해가 없으셔야 될 텐데 비배우? 머리 아파 뭔가 그런 식으로 나눴을 때 경험담으로 무언가 말씀을 드리자면 인문계를 다니다가 연극영화과를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진짜로 그냥 연영과를 시험을 봤다가 그냥 인문계 학교를 갔다가 다시 연극영화과 시험을 다시 도전했다가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여러 분야를 다루는 게 아니라 진짜 딱 배우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고 연극영화과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유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도 내가 그때 연극영화과 가볼 걸이라는 후회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많은 분들이 도전을 다시 하시고 그 도전에 대한 결과는 본인 스스로가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되게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20대 중반에 이제 시작을 해서 연극영화과를 간 사람들도 있었고요. 연극영화과를 시험을 잠깐 봤다가 그냥 평범하게 인문계를 진학을 해서 회사 생활도 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30세가 되기 전에 20대 후반에 와서 연극영화과를 도전을 해서 진학을 하게 됐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군대 전역하고 나서 나이가 꽤 있는 상태에서 만나게 돼서 연극영화과 도전해서 수석으로 들어간 케이스들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요. 나이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근데 그런 제한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제한선을 만들어 버리게 된다면 그 제한선이 어쩌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나이가 꽤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원하는 합격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낸다면 이게 진짜로 되는 거구나 라는 확신을 딱 얻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연영과뿐만 아니라 다른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도전을 해봤고 결과까지 얻어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오늘도 만약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과감하게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올해에도 저는 20대 중반, 20대 후반, 30대 그리고 전문대를 졸업하고 난 분들까지도 상담을 다 드려봤는데 결국에 그분들은 본인이 선택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때 30대 같은 분들은 사실은 진짜 그냥 거의 제 동생뻘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자신이 용기를 내서 도전을 했을 때 실패하고 성공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무언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때 도전을 해봤고 내가 이런 불안함과 싸워서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본인들이 딱 겪고 있을 때 받을 때 진짜로 이 사람들은 행복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합격과 불합격의 이런 조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불리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잘 들어가더라고.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게 성공이네요. 두려움을 뚫고 도전해보는 게 뭔가 저의 기준에서는 뭔가 우리의 기준에서는 그게 성공적인 것이지 않을까. 삶에 있어서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게 어떤 그깟 대학교들이 판단하는 합격, 불합격 그게 성공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저 말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